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 오늘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치수를 기입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직수, 정렬치수, 각도치수, 그리고 기준선이나 연속치수에 대해서 같이 기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형치수라는 것은 라이너예요. 라이너. 그러니까는 수직과 수평의 치수 기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대각선도 있지만 대각선은 얼라인이라고 해서 정렬에 관련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직과 수평, horizontal과 vertical은 라이너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잡히는 우리 이 치수 기입은 얼라인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앵글러라는 것은 각도를 기입해 줄 때 쓰는 거고요. 각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거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이 선형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정렬은 전부 다 자, 여기 있는 디메이션이라는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밑으로 이렇게 풀다운 메뉴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베이스라인이라든가 컨티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아이콘 중에 이 단추를 누르셔야지만 연속치수와 기준치수가 나오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수 기입이 되어 있을 때 이 선을 경계로,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이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라인 앞에 있는 치수 보조선이 기준이 되어서 치수 기입이 되는 것이 바로 베이스라인 또는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자, 또는 continue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속치수라고 해서요. 자,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얼마 또는 여기서부터 얼마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는 거고요. 자, continue 연속이라는 것은 자, 연속적으로 치수 기입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될 때 사용하는 게 continue입니다. 근데요, 얘는요, 이 연속 치수는 이렇게 일직선일 때보다는 대각선일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일직선인 경우에는 굳이 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스냅을 이용해서도 연속쪽처럼 보이게 일렬로 쭉 맞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대각선으로 잡으실 때는 힘드세요. 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각이 다 똑같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일일이 보조선을 다 그려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continue라는 요 연속 치수를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arc length라는 것은 아크의 길이를 재주는 게 바로 이입니다. 아크의 반지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곡선에 대한 길이를 확인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치수 기입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에 관련된 것은 radius와 그 다음에 뭐 diameter 두 가지가 있겠죠. radius라는 것은 반지름입니다. 자, radius는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이라든가 호라든가 요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타원인 경우에는 타원에는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동그란 원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을 잡을 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치와 반지름 값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치가 전부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수치가 나오는데요. 타원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타원인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치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치가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은 반지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과 지름이라는 것은 원이나 호에만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렇게 번개무늬처럼 꺾여지는 무늬 치수 기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반지름은 radius고요. diameter이 지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치수 기입을 하실 때 우리가 직접 치수를 입력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R10이다 라는 소리는 무슨 소린가요? 반지름 10짜리 원이 2개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radius인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문자를 수정해 줘야 되는 경우 요 R자는 영문자 R자, 대문자 쓰시면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지름을 이용해서 2- 지름 표시는 이렇게 파이 표시로 들어가잖아요. 파이 10이다 라는 소리는요. 지름이 10짜리 원이 2개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 표시는 자, 키보드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문자가 %C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C는 파이 표시를 의미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우리가 수정해서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이 특수 기호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토캐드를 실행해서 치수 기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매트릭 종이 하나 여시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자, 또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폴리건을 이용해서 삼각형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자, 치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그리시고요. 또는 원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또는 아크도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자, 또는 엘립스를 이용해서 타원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또는요, 이 타원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쪽을 잘라보세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한쪽을 자르시면 한쪽이 이렇게 아크처럼 보이죠. 그쵸?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계단 형식대로 지그재그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치수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요. 우선은 예전에 우리 여기서 텍스트 보았습니다. 텍스트 기억나시나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디멘션 이런 애가 있어요. 디멘션. 자, 저는 지금 해상도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이 패널 자체가 되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 패널들이 전부 다 펴져서 보일 겁니다. 자, 우선 디멘션에 가시면 첫 번째 이 디멘션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선과 정렬과 각도와 아크와 반지름, 지름, 꺾은 선 다 있습니다. 자, 라이너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우선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First Essential Line Origin 이라고 해서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자, 우선은 여기 엔드포인트와 자, Second Extension Line 여기 엔드포인트를 잡으시고 자, 밑에 보시면 적당한 부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치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 너무 글씨가 조그맣니다. 맞죠?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에 관련된 크기, 치수 문자도 좀 더 키워야 되고 옆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도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시는지 보세요. 자, 우선은 여기 가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정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치수 기입한 게 ISO 25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치수 형태거든요. 얘를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아이콘, 요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제가 한 번씩 쭉 훑어 드릴 거고 우선 중요한 것은 스케일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다 스케일 값만 좀 바꿀게요. 그리고 소수함 자리가 2채짜리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막 그려서 근데 우리 정수로만 볼게요. 너무 정신없으니까 일부러 정수로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으시면 이제 제대로 보이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치수를 넣도록 합니다. 다시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디멘션에 가시면요. 자, 라이너라는 거 있죠? 라이너는요. 수직과 수평이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엔드포인트와 여기 엔드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이제는 수직에 관련된 치수 기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너무 똑같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자, Properties 가셔서 치수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제부터는 치수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다시 자, 치수에 가셔서 Dimension, 라이너에 가셔서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First Essential Line Origin, 또 한 가지 방법은 Select Objec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바로 선택을 했을 때 이 라인에 대한 치수가 바로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라이너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뭘 할 수가 있다? 엔터. 수직과 수평만 가능하다. 이렇게 대각선을 잡게 되면 요거 아니면 요렇게 잡힌다. 대각선의 길이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대각선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디멘션에 갔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 align이라고 해서 정렬에 관련된 게 있죠. 정렬. 자, 우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엔드점을 잡고 엔드점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나오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요. 엔터 칠게요. 셀렉트 오브젝트 그냥 엔터 치면은 셀렉트 오브젝트 디멘션 요 라인을 선택했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나옵니다. 자, 얘는 수직 수평 다 가능하고요. 대각선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말 그대로 정렬이기 때문에 잡히는 대로 다 치수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직 수평과 대각선을 넣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디멘션에 갔을 때 자, 여기 보면 각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앵글러. 자,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크 서클 라인입니다. 자, 저는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 각도기를 넣고자 해요. 드래그해서 클릭하게 되면 바로 60도라고 뜨네요. 자, 다시 한번 엔터 쳐서 해볼까요? 나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90도라는 각도가 바로 뜨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넣어보죠. 다시 한번. 자, 이 선과 이 선 사이 각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해주시면 바로 이 사이 각도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도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디멘션에 갔을 때 자, 여기 보면 아크의 길이를 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크를 선택하시면요. 요 아크를 선택했을 때 바로 이 아크에 대한 랭스, 길이 값을 뽑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타원을 잘라놓은 것도 타원의 아크잖아요. 선택해서 보시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를 선택했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크만 선택한 거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타원은 아크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크의 길이를 재볼 수 있고요. 또는 원의 반지름이나 지름도 할 수가 있죠. 자, 반지름 레디우스에 가시면 아크를 선택했을 때는 이 아크에 대한 아크에 대한 반지름이 나오고요. 맞나요?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서 치수 기입이 되죠. 자, 또는요. 원을 선택을 했을 때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밑에 보세요. 셀렉트 아크 또는 서클밖에 안 되잖아요. 이 원을 선택을 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앞에 R자가 뜨면서 반지름 64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타원인 경우에는요. 선택을 해봤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얘는 서클이나 아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타원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원이나 호만, 원을 잘라놓은 호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E-R64 이렇게 수정하고 싶다. 선택하시면요. 바로 클릭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선택을 했을 때 아래 옵션을 좀 보세요. mText, 텍스트, 앵글 나오나요? 글자를 수정하는 거니까 텍스트에 T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치수 문자가 64다라고 해서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자, 영문자 R로 해서 64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 앞에 2-R64라고 해서 치수 기입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지름 해볼까요? 지름. 자, 디멘션에 가셨을 때 다이나미터, 지름. 자, 저는 이 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자, 그냥 문자가 수정이 안 될 때는 자동적으로 앞에 뭐가 뜨나요? 파이 표시가 뜨죠. 자, 이렇게 이런 아크에서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뜨나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이 표시가 뜨죠. 맞나요? 자, 근데 얘 역시도 타원이거나 또는 타원을 잘라놓은 것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크와 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2-로. 그러면 텍스트 T 하고 엔터 치고요. 여기에다가 2- 아까 %C라고 했죠? %C 되십니까? 128 엔터. 그러면 이대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치수 문자를 편집하는 부분도 보셨지요? 물론 그러면 홀리젠탈이라든가 버티컬 부분에도요. 간혹 가다가 앞에 파이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세요. 그럴 때는요. 우선 치수 기입을 하실 때는 라이너예요. 자, 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고 원하는 위치 클릭하잖아요. 이럴 때 밑에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 텍스트라는 옵션이 있죠. 텍스트에 T를 입력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아요. %C 157 엔터. 그러면 앞에 이렇게 파일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원통이라는 소리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치수를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기 꺾인 치수죠. 예. 자, 그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크나 얘 역시도 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하셔서 센터, 자, 중심을 내가 찍게 되면요. 꺾여지는 부분이 이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 얘를 선택을 했는데 센터를 밖에 찍게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번개무늬처럼 이렇게 꺾여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되셔요? 요런 모양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멘션에 가셔서 베이스와 컨티뉴를 할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나 컨티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치수 기입이 하나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여지는 자, 윗부분을 좀 지울까요? 보여지는 얘네가 기준이 아니라 객체가 기준이 아니라 치수 보조선이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치수 기입이 하나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얘가 기준이 돼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디멘션에 가셔서 자, 여기 다른 거와 틀리죠? 여기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누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컨티뉴와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작업했던 것에 대해서 연결이 돼요.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72라는 치수 문자 기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한데 나는 기준이 얘가 아니라 요 뒤쪽이다 라고 하시면요. 바꾸셔야 되잖아요. 원점을. 이럴 때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Select Base Dimension 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래요. 옆에 있는 얘가 아니라 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얘가 기준이 되어서 엔드 포인트만 찍어도 어떻다? 앞에 부분이 기준이 되더라.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런데요. 저는 요 사이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좀 더 사이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스타일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다시 디멘션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와 컨티뉴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번엔 컨티뉴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제가 치수 기입한 걸 지금 지웠잖아요. 지웠기 때문에 연결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Select Continue Dimension이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연속적으로 갈 건지 선택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연속으로 갈 건지 뒤쪽에서부터 연속으로 갈 건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뒤쪽에서부터 잡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엔드점만 잡아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요. 굳이 continue는요. 이거를 몰라도 할 수는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냥 디멘션에 가셔서 라이너에 가시면 여기 라이너에 가시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엔드 잡아서 여기 엔드까지 잡아도 맞춰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이 엔드 포인트 잡아도 돼요.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일직선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각선일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 대각선으로 치수 기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힌 상태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 기울기에 맞춰서 치수를 넣어야 해요. 이럴 때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신다 해도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면 기울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일이 보조 라인을 그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continue가 아주 훌륭하죠. 자, continue 가셔서 어디서부터 연속적으로 마지막에 치수 기입한 거에 마지막 자, end와 end를 찍었을 때요. 기울기가 아무리 틀리다 해도 이게 맞춰져서 치수 기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기입하는 부분, 디멘션에 갔을 때 선에 관련된 거, 정렬에 관련된 거, 각도, 아크, 원의 반지름과 지름, 그리고 꺾은 선.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번 여기 조그만 아이콘에 베이스라인의 기준과 컨티뉴 연속으로 보내지는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입을 하실 수 있으셔야 그 다음에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제대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